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독서 교과서의 지문을 하나 배워볼 건데요. 이 파트는 이제 3단원의 5번째 이야기고 창의적 읽기에 관한 부분이에요. 창의적 읽기는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 비판,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좀 창의적으로 해보면서 읽어야 된다가 창의적 읽기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무슨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대안을 생각을 하려면 글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글의 내용 파악을 좀 먼저 해볼게요.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어느 정도 예측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더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이 글은요, 일단 처음과 중간과 끝으로 이루어진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은 논설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논설문. 자, 논설문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알다시피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 자,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당연히 주장에 걸맞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 타당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지 듣는 이가 네 말이 맞다, 네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당연히 설명을 통해서 뭔가를 설득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설명적이고 설득적인 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고 나머지 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처음과 중간과 끝이니까 한번 우리가 표시를 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처음 부분이겠죠? 자, 봅시다. 1997년 찰스 무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던 즈음이었다. 바다 저 멀리 흐릿한 섬이 떠올랐다라고 해서 뭔가 뭐지? 하는 뭔가 독자의 주의와 어떤 좀 집중을 환기하는 글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도를 펼쳐보니 섬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그럼 이건 섬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지금 요트가 항해하는 이곳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에서도 미국 서부 연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가장 외딴 지역이었다라고 지금 1문단 끝났죠. 자, 1문단의 내용은 뭐야? 지금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요트 경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섬을 하나 발견했다라고 일화를 제시하는 거죠. 그 이상한 점이 과연 뭘까? 자, 우리는 대략 이야기 파악이 되죠? 왜냐, 여기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라고 했으니까, 이 흐릿한 섬, 아마 뭔가 쓰레기 섬이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1문단은 찰스 무어의 일화로 좀 흥미를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도 약간 그냥 바로 시작부터 쓰레기 얘기를 하면 뭔가 좀 흥미롭지 않을 텐데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집에 가다가 엄청난 섬을 발견했어. 근데 그 섬이 쓰레기 섬이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자, 2문단 볼게요.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다.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자, 여기 나왔던 이 흐릿한 섬의 정체가 거대 쓰레기 섬이래요. 자, 이어서 봅시다. 그는 훗날 자신의 숲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상했다.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섬은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아열대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쓰레기 조각들을 헤쳤다라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따옴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따옴표는요, 인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직접 인용을 한 거죠. 찰스 무어가 쓴 경험담, 즉 수기라는 건 수필이에요. 찰스 무어가 쓴 글에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직접 끌어옴으로써 독자 입장에서도 뭔가 글 쓴 이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이런 걸 보고 놀랐어 라고 흥미가 유발되겠죠. 그래서 이 문단은 이제 흐릿한 섬의 정체를 밝힌 부분이 등장을 했네요. 자, 3문단 한번 봅시다. 찰스 무어는 고무 타이어 자동차 계기판 버려진 욕조를 지나치며 플라스틱 세상을 여행했다. 자, 이거 이꼴 거대 쓰레기 섬이죠. 지금 다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죠. 흐릿한 섬, 거대 쓰레기 섬, 플라스틱 여행. 그쵸? 그가 발견한 이 쓰레기 더미는 똑같은 거네요. 훗날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이름이 붙여졌대요. 그쵸?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쵸? 이렇게 연결해볼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섬에 이제 이름까지 붙였다. 자, 4문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지는 중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쓰레기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이다. 환류는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 곳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들어오기만 할 뿐 나가진 않는 곳이래요.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둘씩 쓰레기가 모여서 섬이 됐대요.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로 여기며 피했대요. 바람이 없는 지대라는 거네. 참치나 고래, 상어도 이곳을 꺼렸다. 바람이 없어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었기 때문이래요. 비유적 표현이죠. 여러분 봐봐. 사막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 너무 덥고 건조해서 뭐가 못 살아요? 그렇지. 생명이 살기가 어려운 공간인 거죠.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공간. 따라서 이 바다는 진짜 사막은 아니지만 거기는 마치 사막 같은 곳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요? 무풍지대이자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 여기를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다 똑같은 곳을 일컫는 거예요. 즉 쓰레기섬이 형성된 그곳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이자 무풍지대이고 태평양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어 떠다니고 있던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쓰레기섬이 형성된 곳에 어떤 지리적 특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왜 쓰레기가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어요. 자, 오문단 봅시다. 과학자들은, 자, 여러분, 뭔가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인물들이죠.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섬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섬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섬을 이루고 있는 잔해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는 관찰할 수 없대요. 자, 이런 거 팩트 체크합시다. 작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이었대요.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부 표본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했대요.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측정을 못했어요. 작게는 7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크게는 1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쓰레기섬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정도가 될 거래요. 태평양 전체 면적의 0.4%에서 8.1%. 정말 크죠. 이르는 크기다.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들은 모두 인간이 버린 것들이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다 라고 글쓴이가 추정하는 거죠. 이게 먼 일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가담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즉 태평양 그리고 약간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나랑 상관할 거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아마 가담을 했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서술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죠. 즉 태평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서술 대상이겠죠. 여기에 가담을 했을 거다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좀 책임의식을 가지게끔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여기에 어느 정도는 가담을 했을 거야 라는 지금 이야기가 이어진 거죠. 자, 이어서 육문단 봅시다.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쓰레기 배출의 기본 원칙이에요. 육지권 육지에, 바다권 바다에.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럼 여러분 봐봐. 도라는 말은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 역시의 보조사죠.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생선 기름이나 생선 찌꺼기들은 자 여러분 이것들은 바다 쓰레기죠.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니까 바다에 버린대요.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나 수산물 폐수도 이것도 뭐야? 바다 쓰레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버려야 된대. 지금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어서 7문단. 하지만 역접이다. 여전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무슨 원칙이요? 이 원칙이 적용이 안 된대요. 소나 돼지 등의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바로 예외인가 봐요. 이런 것들이 예외인가 보네. 이것들은 불과 2012년까지도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대요. 여러분 봐봐. 불법 아니야. 합법적이야.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내용일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빡빡빡빡 체크를 합시다.
합법적이었어. 우리가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가고요. 과정이네, 그치?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이것을 가지고 가축의 사료나 농경재 퇴비로 만든다. 하지만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들은 바로 어디로 간다? 바다로 버려졌대요. 지금 보니까요. 예외가 나왔어. 예외 1번, 음스. 근데 음스가 바다에 버려졌대. 근데 그건 원래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합법적이었어. 이해됐죠? 자, 이런 거 꼭 체크합시다. 자, 8문단. 그렇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라고 자 지금 뭐 했어? 이렇게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의문형으로 제시하면 독자 입장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생각하겠죠. 따라서 독자 입장에서 뭔가 하고 주의가 환기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평서형으로 줄줄줄줄줄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무지성으로 읽고 있는데 여기서 딱 나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당연히 내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답은 당연히 자기가 해줄 거예요.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정부는 1993년부터 동서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대요.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구역이 그것이다. 서해병 구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이 있고 수심은 80m. 동해병 구역은 자 지금 하나씩 나열하고 있네.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떨어진 수심 200에서 2000m. 와, 깊다. 그쵸? 동해정 구역은 세 번째네요.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63km, 수심은 150m래요. 동해별 구역은 전체 폐기물의 60%가량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쓰레기 섬이래요. 자, 여기. 동해병이 가장 크대. 이런 거 꼭 체크합시다. 서해병 구역과 동해정 구역은 각각 27, 13. 그럼 크기를 따지면은 서해병이 동해정보다는 크고 서해병보다는 동해병이 크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바다 쓰레기장을 설명을 했어. 우리나라의 바다 쓰레기장. 그쵸?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의 규모, 위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구문답 봅시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후부터 그랬대요. 이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해야 되는데 기술이 부족한 게 이유래요. 이런 거 체크합시다. 그쵸? 바다로 버려진다. 또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깨끗하게 만든 정화 시설도 많이 못 지었다. 자, 이유 두 번째네. 그쵸? 여기 이유 1번이었고. 맞죠? 힘이 들더라도 환경 정화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게 우리에게 잘못인 거래요. 그렇대요. 자, 이어서 신문단. 그런데 뭔가 문제 상황인가 봐. 비상이 걸렸다. 그쵸? 문제 상황이죠. 자, 그런데가 나오면 늘 문제, 예외, 변수가 생겨요.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자, 보세요. 런던 의정서 이제 런던에서 맺은 어떤 조약 같은 거죠. 근데 해양 투기가 이제 금지돼야 된다가 런던 의정서의 내용인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래야 된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12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대요. 그쵸? 이어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육상에서 처리하겠다 했대. 결국 2013년부터는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대요. 이전에는 그냥 바다에 갖다 버렸는데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큰일 났어. 11문단. 우리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 런던 의정서 말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2013년부터 해양 투기 안 하는 거죠. 지켜야 한다.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세 곳의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대요. 그중에서 동해병 구역은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바다의 오염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중금속이 오염되면 왜 안 돼? 그쵸, 여러분? 중금속 먹으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중금속을 먹고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 그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은 좀 위에 포식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쌓이는 거지. 좋지 않은 거죠. 안 되는 거지. 자, 이어서 몇 문단이었지? 12문단이에요.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또 나왔다. 뭐 나왔어? 문답도. 또 물어보고 있어. 그치? 결국 바다의 생태계의 건강이 악화되고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 이거 쌤 말했죠?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이 사슬에서 뭔 말인지 알지? 예를 들면 중금속을 먹은 플랑크톤,
플랑크톤을 먹은 물고기, 물고기를 먹는 인간 이렇게 하면은 양이 점점 많이 쌓인다는 거야. 그쵸? 이거 우리 맨날 많이 배우는 거잖아, 과학 시간에. 지겨워, 그쵸? 자, 이어서요.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다에 산 생선을 먹으면 우리 인체에도 같은 중금속 농축되고 정부는 2006년부터 새 구역의 일부에 휴식연제를 설정해서 해양 배출을 금지했었대요. 휴식연제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납, 카드뮴 등의 농도는 미국 해양대기관리처, 즉 믿을 수 있는 기관이죠. 여기보다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일부 이 휴식연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안 돼요. 그쵸? 자, 13문단. 물론 자 이제 끝부분이에요. 글 마무리 벌써 끝났어. 좋죠?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물론 지구에 자정 능력이 있긴 있대요. 거대한 쓰레기 섬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조금씩 분해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만든 바다의 오염지대도 해류를 타고 퍼지면 점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대요.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개인적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개개인은 쓰레기를 줄여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된대요.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거는 지금 국가적 차원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끝내고 있다라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글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찰스 무어가 요트 경기하고 가다가 우연히 쓰레기섬을 발견했어 라고 흥미로운 일화로 시작하고 있죠. 흥미로운 일화로 시작을 함으로써 독자가 그 사람이 누군데? 요트 경기하다가 발견했다고 이런 흥미가 유발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과학적인 근거를 들고 있어요. 뭐 해류가 어떻게 돌고 그래서 쓰레기섬이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하네. 신뢰성이 높아지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그쵸. 원인과 결과가 계속 나오고요.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논설문을 하나 봤습니다. 창의적 읽기였고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천천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학습 활동을 채워보면 좋겠다.